남들이 부러워하는 금혼식 여행이었지만 아내의 가방 깊숙한 곳에는 날선 이혼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여행지에서 우연히 터진 3억 원의 잭팟은 두 사람을 축복이 아닌 더 잔혹한 욕망의 시험대에 세웠습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으르렁대던 이 노부부는 과연 돈과 이별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쌍의 노부부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등산복을 커플룩으로 맞춰 입은 영달과 순자입니다. 겉보기엔 금혼식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인꼬 부부처럼 보이죠. 두 사람 앞에는 아들 내외와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 환송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그들을 향하자 영딸은 뻣뻣하게 굳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순자 역시 평생 훈련된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를 가면처럼 얼굴에 덧씌웁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손 좀 꼭 잡으세요. 더 다정하게요. 눈치 없는 며느리의 주문에 영딸은 거친 손으로 순자의 손을 덥석 움켜쥡니다. 마치 물건을 낚아채듯 투박한 손길이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에 맞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연출해냅니다. 하지만 맞잡은 그 두 손바닥 사이에는 50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땀과 증오, 그리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다는 걸 자식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영딸의 손은 축축하고 거칠었고 순자의 손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그 이질적인 촉감은 두 사람에게 있어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다녀오마.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도착하시면 꼭 연락하시고요. 출국장 게이트 너머로 자식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져 사라지는 순간 마법이 풀린 것처럼 두 사람의 손은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감전이라도 된 듯 서로의 손을 뿌리치는 동작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좋게 허허거리던 영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그는 옆에 있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남남인 것처럼 헛기침을 하며 앞장서서 걸어가 버립니다. 뒤에 남겨진 순자 역시 그런 남편의 뒷모습이 익숙한 듯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짐을 추스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고쳐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죽 가방이지만 그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묵직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꼬깃꼬깃 접힌 이혼 소송 서류가 담긴 누런 봉투였죠. 혈압약과 비타민 통 사이에 숨겨진 그 서류는 이번 여행의 끝을 알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순자는 앞서가는 영딸의 굽은 등을 노려보며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여행만 끝나면 내 인생 50년 종지부를 찍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러움 대신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면세 구역 벤치에 따로 떨어져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영딸은 아내가 목이 마르지는 않은지 다리가 아프지는 않은지 묻는 대신 품 안에서 신경안정제 한 알을 꺼내 듭니다. 물도 없이 마른 입에 털어넣고 꿀꺽 삼키는 그의 모골대가 앙상하게 움직입니다. 가장이라는 무게,
혹은 늙음이라는 형벌을 견디기 위한 그만의 의식이겠지만 순자에게는 그저 유난스러운 늙은이의 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영딸 역시 속으로 뇌까립니다. 지긋지긋한 여편네. 자식들 체면 봐서 같이 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표정이 저게 뭐람.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마자 영딸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납니다. 무거운 기내용 캐리어를 끄는 건 당연히 뒤따르는 순자의 몫이라는 듯 그는 여권만 달랑 든 채 탑승구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순자는 바닥에 놓인 짐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50년을 저 뒷모습만 보고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남자, 뒤처진 아내를 기다려주지 않는 남자. 순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 비행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엔 저 지긋지긋한 등을 더 이상 보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좁은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아서도 두 사람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어깨가 닿는 것조차 싫다는 듯 몸을 창가와 복도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킨 채 두 노인은 각자의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5시간의 비행 동안 서로에게 물 좀 줄까? 라거나 추우면 담요 덮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가지 않습니다. 그저 엔진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막을 위태롭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필리핀 세부 그 낭만의 섬이 그들에게는 이별을 준비하는 차가운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고라도 하듯이요. 필리핀 세부의 최고급 리조트,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화려하다는 허니문 스위트룸의 문이 열립니다. 직원들은 과장된 미소와 함께 콩그레츄레이션을 외치며 두 사람을 맞이하죠. 침대 위에는 붉은 장미 꽃잎이 하트 모양으로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고 수건으로 만든 백조 두 마리가 서로 부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50년 묵은 부부에게는 민망하다 못해 고문과도 같은 풍경입니다. 영딸은 그 꼴이 우스꽝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직원의 축하 인사를 듣는 둥 마는 둥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팁 좀 챙겨주세요, 여보. 팁은 무슨 놈의 팁? 방값에 다 포함된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짐이나 풀러. 영딸은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도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직원은 문 앞에서 팁을 기다리며 짐짓 딴청을 피우지만 영딸의 등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뻔뻔한 뒤통수를 보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오롯이 순자의 몫이죠. 결국 순자가 쌈짓돈처럼 꼬깃꼬깃 접어둔 $1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직원의 손에 쥐어줍니다. 직원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마자 육중한 문이 닫히며 방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돈이 썩어나냐? 그걸 왜 줘, 왜? 영딸은 기다렸다는 듯 벼락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순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문 채 캐리어를 엽니다. 그녀는 영딸의 속옷과 등산 양말 뭉치를 꺼내 침대 구석, 백조 장식 옆으로 툭 던져버립니다. 하얗고 고고한 백조 옆에 낡은 러닝 셔츠가 널브러진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같습니다. 순자의 무심한 태도에 약이 오른 영딸은 씩씩거리며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더워 죽겠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푹푹 찌는 거야. 영딸은 보란 듯이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풍량을 최대로 올립니다. 그러고는 리모컨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죠.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자 방 안은 금세 냉동 창고처럼 변해갑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순자를 겨냥한 유치하고 졸렬한 복수극입니다. 순자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절대 춥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캐리어에서 카디건을 꺼내 입고 그 위에 얇은 바람막이 점퍼까지 껴입습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순자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디 넓은 스위트룸 안에서 두 사람은 철저하게 서로를 피해 다닙니다. 영달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순자는 베란다로 나가고 순자가 침대 왼쪽에 앉으면 영달은 소파 오른쪽 끝에 눕습니다. 5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울과 세부의 거리보다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영달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의미도 모르는 외국 방송을 보며 낄낄거리고 순자는 가져온 김치 반찬통 뚜껑이 열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시간을 죽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달은 킹사이즈 침대의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눕습니다. 순자가 누울 자리는 벼랑 끝처럼 좁은 모서리뿐입니다. 영달은 눕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천둥 같은 콧꼬리를 시작합니다. 드르렁, 컥, 드르렁. 그 소리는 마치 순자의 신경을 긁어대기 위해 일부러 내는 소음 같습니다. 순자는 귀마개를 깊이 꽂아보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그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짐승처럼 낯설고 징그럽게 느껴져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순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영달은 세상 모르고 입을 벌린 채 자고 있습니다. 순자는 침대맡에 놓인 베개를 들고 베란다로 나옵니다. 후끈한 열대야의 공기가 차라리 방 안의 냉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리조트의 수영장은 푸른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신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순자는 울컥 눈물이 솟구칩니다. 순자는 난간을 꽉 움켜쥡니다. 손바닥에 칠해진 난간의 페인트 칠 감촉이 까슬까슬합니다. 그녀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절대로 못 참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리라.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다 필요 없고 그저 저 끔찍한 코골이 소리만 안 듣고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영달이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 좀 줘. 평소 같았으면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대령했을 순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베란다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아버립니다. 유리창 너머로 뒤척이는 영달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숨막히는 감옥 같은 방에 있다가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순자는 겉옷을 여미고 객실 문을 나섭니다. 복도에 카펫 밟는 소리조차 죽이며 그녀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 아니 대박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새벽 2시 영달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객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헐렁한 호텔 가운 자락을 여미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아니면 옆에 누운 아내가 뿜어내는 냉기 때문인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배회하던 영달의 발길이 닿은 곳은 리조트 지하에 있는 카지노였습니다.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기계음 소리가 마치 그를 부르는 사이렌 소리처럼 유혹적입니다. 평생 도박이라고는 명절 때 치는 점 100원짜리 고스톱이 전부였던 그였지만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그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뭐 구경이나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영달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객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아래 눈이 핑핑 도는 슬롯 머신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탄식,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별천지 그 자체였죠. 영달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만지작거리며 슬롯 머신 기계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기계 하나가 유독 눈에 밟힙니다. 마치 자신처럼 구석으로 밀려난 신세 같아 보여서일까요? 영달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시각 답답한 가슴을 치며 호텔 로비를 서성이던 순자 역시 시끄러운 소리에 이끌려 카지노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에서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뒤통수를 발견하죠. 어휴, 저 화상. 잠 안 자고 기어 나와서 저러고 있네. 순자는 혀를 차며 다가갑니다. 영달은 순자가 뒤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기계 투입구에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전증 때문에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바람에 지폐는 자꾸만 투입구를 빗나갑니다. 급기야 영달의 손에서 미끄러진 지폐가 바닥으로 팔랑팔랑 떨어지고 맙니다. 에이씨,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영달이 신경질을 부리며 허리를 굽혀 지폐를 주우려는 순간 으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영달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엉거주춤 굳어버린 그때 거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낚아챕니다. 순자입니다. 비켜봐요. 늙어서 주책이야 정말. 돈도 제대로 못 넣으면서 무슨 도박을 한다고. 순자는 영달을 엉덩이로 툭 밀어내고 기계 앞을 차지합니다. 영달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순자는 구겨진 지폐를 탁탁 펴서 기계 투입구에 거침없이 밀어넣습니다. 기계가 돈을 삼키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순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오른쪽에 달린 레버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순자는 평생의 서름을 담아 레버를 힘껏 당깁니다. 50년 동안 남편 밥상 차리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닳고 다른 손목의 힘이 그 순간 폭발한 것이죠. 피잉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의 그림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체리, 숫자 7, 다이아몬드.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춤을 추는 동안 두 노인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영달은 허리를 부여잡은 채 찡그린 얼굴로, 순자는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이죠. 설마 되겠어? 그냥 돈 날리는 거지.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지루한 밤, 서로를 향한 미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멍청한 놀이일 뿐이라고요.
기계가 멈추려는 찰나 영달이 하품을 쩍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세 개의 칠 숫자가 나란히 아주 정확하게 일렬로 멈춰섭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두 노인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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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르르륵. 귀가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기계 위쪽의 경광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고 카지노 안의 모든 시선이 구석진 낡은 기계 앞으로 쏠립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가 미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숫자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마침내 22만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춥니다. 우리 돈으로 3억 원. 잭팟입니다. 에이,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뭐냐고. 나도 몰라요. 기계가 고장났나 봐. 영달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순자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봅니다. 방금 전까지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던 눈동자에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아주 날카롭고 번들거리는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카지노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초라한 노인들이 이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쪽 은밀한 방으로 안내됩니다. VIP 응접실, 영화에서나 보던 그 화려한 방에 들어서자마자 매니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얼음 띄운 주스를 대령합니다. 하지만 영달과 순자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시원한 주스가 아니라 바짝바짝 타오르는 욕심의 불덩어리였죠. 두 사람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서도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문 쪽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드디어 매니저가 커다란 팻말을 들고 나타납니다. 22만 USD, 한국 돈으로 약 3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 눈앞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영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더니 이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순자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팻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직원이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하자 두 사람은 공항에서보다 아니 50년 전 신혼여행 때보다 더 강력하게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사진에 증거가 남아야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본능적인 계산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겠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의 입꼬리는 귀에 걸렸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금은 어떻게 지급해 드릴까요? 통역 직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영달이 먼저 탁자를 탁 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당연히 내 통장으로 넣어야지. 아까 그 돈 내 주머니에서 나온 10달러짜리였어. 내 돈으로 딴 거니까 내 거야. 순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영감탱이 손 떨려서 돈도 다 흘린 거 누가 주워 넣었어? 그리고 레버는 누가 당겼는데? 내가 당겼잖아, 내가.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으면서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 여편네가 돌았나? 원금 주인이 진짜 주인이지. 레버 당긴 게 무슨 대수야?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주인이지. 당신은 0.1초도 기계 안 만졌잖아. 점잖던 노부부의 가면은 3억이라는 돈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묵혀왔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돈 문제와 뒤섞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시집와서 해온 게 뭐 있냐는 둥, 당신이 벌어다 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사느라 골병 들었다는 둥, 통역 직원이 얼굴을 붉힐 만큼 적나라한 비난이 오고 갑니다. 외국인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땀을 삐질삐질 흘릴 뿐이었죠. 결국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명의도 아닌 부부 공동 명의의 임시 수표로 지급받는 것.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서명하는 손끝에 어찌나 힘을 주는지 종이가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건네준 두툼한 봉투,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바로 3억 원입니다. 영달이 잽싸게 그 봉투를 낚아채려 손을 뻗습니다. 이리 줘.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보관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당신이 갖고 튀면 어쩌려고? 내가 보관해. 순자가 독수리처럼 영딸의 손목을 쳐내고 봉투의 반대쪽 끝을 움켜쥡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봉투 하나를 사이에 둔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영딸도 순자도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치 이 봉투를 놓는 순간 3억 원이 연기처럼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혹은 내 인생의 보상금을 영영 뺏길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말이죠. 좋아. 그럼 방까지 같이 들고 가. 두 사람은 봉투의 양 끝을 잡은 채 어정쩡한 개걸음으로 VIP 룸을 나섭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그 기이한 2인 삼각은 계속됩니다. 지나가는 투숙객들이 힐끔거려도 창피함 따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자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영달의 붉어 핏발선 눈과 순자의 앙다문 입술, 거울에 비친 두 노인의 모습은 흡사먹이를 두고 다투는 맹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손에 땀이 차서 봉투가 눅눅해질 지경이지만 그 누구도 소나기에 힘을 풀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이 봉투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지긋지긋했던 서로의 인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 그 자체였으니까요. 육중한 객실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순간 화려했던 허니문 스위트룸은 숨막히는 취조실로 변해버립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죠. 영달과 순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폭발물 처리반이 시한폭탄을 다루듯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3억 원짜리 수표 봉투를 침대 정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놓인 누런 봉투 하나. 그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휴전선 철책이자 넘지 말아야 할 국경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노인은 침대 양쪽에 걸터앉아 봉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노려봅니다. 영달이 먼저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탕탕 칩니다.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이죠. 여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내가 지난 50년 동안 개처럼 일해서 당신이랑 새끼들 먹여 살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판 누비면서 벌어온 돈이 얼만데. 이건 하늘이 나 고생했다고 내려준 퇴직금이야. 내 거라고. 영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비웃음을 날리며 맞받아칩니다. 어머, 말씀 다 하셨어요? 당신이 밖에서 돈 벌 때 집구석에서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제사 12번씩 지낸 건 누군데? 당신 런닝구 하나도 내 손 안 거친 거 있어? 이건 내 50년 식모살이 값이야. 숟가락 하나도 못 얹을 줄 알아. 뭐? 식모살이? 남편 하늘 같은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하늘? 웃기고 있네. 그 하늘 무너진 지가 언젠데.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돈 봉투 앞에서 지난 세월의 희생은 서로에게 청구서가 되어 날아듭니다. 영달이 홧김에 옆에 있던 크리스털 화병을 집어 들려다 멈칫합니다. 저걸 던지면 3억 원 분배해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계산 때문이겠죠. 순자 역시 당장이라도 가방 속에 이혼 서류를 꺼내 얼굴에 뿌리고 싶지만 꼭 참습니다. 도장을 찍더라도 이 돈을 확실히 챙긴 다음에 찍어야 하니까요. 긴 대치 끝에 영달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이 급해진 모양입니다. 그가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침대 위에 봉투로 손을 뻗습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딜 가져가. 그냥 두고 가요. 순자가 독수리처럼 날아들어 영달의 손등을 찰싹 때립니다. 아니, 누가 훔쳐가?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내가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똥 쌀 때도 안고 싸게? 더러우니까 그냥 두고 가요. 문 열어놓고 싸든가. 결국 영달은 봉투를 놔둔 채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는 못합니다. 순자가 밖에서 봉투를 들고 튈까봐 문틈을 살짝 열어두고 볼일을 보면서도 고개를 쭉 빼 침대 쪽을 감시합니다. 순자 역시 화장실 쪽을 곁눈질하며 봉투 위에 자신의 핸드백을 묵직하게 올려둡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50년 부부를 서로를 감시하는 간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침대에 눕습니다. 물론 봉투는 두 사람의 베개 정중앙 머리맡에 모셔둔 채로 말이죠. 영달은 왼쪽으로, 순자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등을 돌립니다. 널찍한 킹사이즈 침대지만 두 사람은 떨어질 듯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달의 콧꼬리 소리가 진동했을 시간이지만 오늘 밤은 정막 강산입니다. 저 여자가 잠들면 몰래 지갑에 넣을까? 저 영감이 잠들면 가방에 챙겨서 로비로 나갈까? 동상이몽. 두 사람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달이 살짝 뒤척이며 침대 매트리스가 꿀렁거리자 순자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눕습니다. 왜 앉아? 무슨 꿍꿍이 있어? 잠이 안 와서 그런다. 잠이 안 와서. 당신이야말로 왜 눈을 부릅뜨고 있어?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흘겨보고는 획 등을 돌립니다. 창밖으로 세부의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이 사람과 헤어져서 뱃덩거리며 살 수 있는데 영달은 최고급 낚싯대를 사서 바다로 떠나는 상상을
순자는 전망 좋은 실버타운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합니다. 그 행복한 상상 속에 배우자의 자리는 없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새벽 3시, 4시. 두 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쫓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아니라 내 보물을 노리는 도둑놈으로 보이는 비극적인 밤. 3억 원이 든 봉투는 두 사람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밤새도록 고문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전쟁의 끝을 보리라 다짐하면서 두 사람은 핏발선 눈으로 아침을 기다립니다. 세부의 아침 해가 야속할 정도로 쨍하고 밝게 떠올랐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영달과 순자의 얼굴은 젖은 낙엽처럼 푸석푸석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3억 원이라는 거금이 든 봉투는 이제 순자의 낡은 가죽 핸드백 속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이라지만 두 사람의 행색은 마치 호송되는 죄수와 간수 같습니다. 순자가 가방을 메고 앞장서고 영딸은 그 가방끈을 놓칠세라 뒤에서 바짝 붙어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금슬 좋은 노부부라고 착각할 만큼 딱 붙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불신과 감시만이 가득했습니다. 리조트의 산책로는 야자수와 푸른 수영장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앞으로 펼쳐질 각자의 화려한 미래만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영달은 힐끔힐끔 순자의 가방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 돈이면, 그래,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낚시나 실컷 하며 사는 거야. 잔소리하는 마누라 없이 내가 먹고 싶은 회 실컷 먹으면서 아우디인가 벤츠인가 하는 외제차도 한 대 뽑고 말이지. 상상만으로도 영딸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갑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무게에 눌려 살았던 그의 어깨가 펴지는 기분입니다. 순자 역시 딴 생각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 딱 잘라서 챙기면 1억 5천. 그거 들고 실버타운 들어가야지. 아침마다 남이 차려주는 밥 먹고 우아하게 수영도 배우고 더 이상 지긋지긋한 밥 냄새, 빨래 냄새 안 맡고 살 거야. 저 영감탱이 코꼬리 소리도 안녕이다. 순자는 가방을 움켜쥔 손에 힘을 줍니다. 이 가방은 단순한 돈 가방이 아니라 그녀를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탈출시켜줄 비상구 열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뭘 그렇게 실실 쪼개? 벌써 딴 살림 차릴 생각하니 좋냐? 참나 당신이야말로 침 좀 닥지 그래.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네. 서로의 속마음을 들킨 듯 두 사람은 톡 쏘는 말을 주고받으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습한 공기가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밤새 쌓인 피로와 긴장감, 그리고 낯선 기후가 영딸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딸이 갑자기 가슴팍을 움켜쥐며 걸음을 멈칫합니다. 헉! 헉!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영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가슴 중앙을 누군가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앞서 걷던 순자는 뒤에서 발소리가 멈추자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왜 그래요?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좀 와요. 더워 죽겠는데.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투덜거립니다. 평소에도 꾀병이 심했던 남편이기에 이번에도 관심을 끌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산책로의 보도블록을 때립니다. 그제야 순자가 획 고개를 돌립니다. 영달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 입을 딱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보. 순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머리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달의 손이 허공을 휘적거리다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초점이 풀린 영달의 눈동자가 순자를, 아니 순자의 어깨에 메인 가방을 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속삭임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대로 끝나면 이 돈은 다 내 건가? 평생을 괴롭혀온 남편이 사라지면 얻게 될 자유와 온전히 내 것이 될 3억 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순자는 그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가방 끈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하지만 영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본 순간 50년의 세월이 그 찰나의 욕망을 덮쳐버립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밥을 먹여 살려낸 사람, 내 새끼들의 아버지. 영달씨, 여보. 순자는 비명과 함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3억 원이 든 가방이 흙바닥에 나뒹굽니다. 누가 주워가든 돈이 바람에 날아가든 상관없다는 듯 가방은 저만치 밀려납니다. 순자는 미친 사람처럼 영달에게 달려들어 그의 가슴팍에 귀를 갖다 댑니다. 심장 소리가 희미합니다.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죽어요. 헬프 미. 헬프. 순자는 영달의 셔츠 깃을 거칠게 뜯어내고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서툰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뚝뚝 떨어지는 순자의 눈물이 영달의 뺨 위로 쏟아집니다. 죽지 마. 이 몹쓸 영감탱이야. 돈 다 쓰고 죽어야지 어딜 혼자 가려고 해. 눈 좀 떠봐, 제발. 돈 따위는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순자의 눈에는 오직 숨을 헐떡이는 늙고 병든 남편의 얼굴만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놀라서 달려오고 리조트 직원이 무전을 치며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흙바닥에 버려진 낡은 핸드백만이 덩그러니 놓여 뜨거운 태양볕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병원 응급실은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영달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키는 순자의 꼴은 말이 아닙니다. 곱게 드라이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팬더 곰처럼 번져버렸죠. 3억 원 당첨자로서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병든 남편을 둔 늙고 초라한 아내의 모습뿐입니다. 순자는 영달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초록색 선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 선이 멈출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말이죠. 환자분, 이제 안정됐습니다. 고비 넘기셨어요. 필리핀 의사가 서툰 영어로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제야 순자는 참고 있던 숨을 후우하고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긴장이 풀리자마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방입니다. 3억 원이 든 그 누런 돈 봉투가 든 핸드백을 아까 리조트 산책로 바닥에 내팽개치고 온 사실이 번개처럼 떠오른 거죠. 아이고, 내 돈. 3억? 순자의 엉덩이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달려가도 찾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 돈이면 평생을 뱃덩거리고 살 수 있는데 남이 주워갔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뜁니다. 순자는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발만 떼면 됩니다. 지금 영딸은 잠들어 있고 의사도 괜찮다고 했으니 잠깐 다녀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발은 병실 문이 아닌 다시 영딸의 침대 쪽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나가려던 발길을 돌려 대야에 담긴 물수건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영딸의 식은땀 난 이마와 끈적거리는 손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합니다. 돈 가방을 찾으러 가는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지금 순자에게는 눈앞에 누워있는 이 영감탱이의 숨소리가 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거나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5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은 잃어버리면 다시는 못 만난다는 사실을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이죠. 영딸이 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눈을 뜹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낯선 천장이 보이고 코끝에는 비릿한 병원 냄새가 스칩니다. 내가 죽었나? 싶은 찰나 익숙하고 거친 손길이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 게 느껴집니다. 영딸은 초점을 맞추려 애쓰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곳엔 엉망진창이 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내 순자가 있습니다. 영딸은 본능적으로 순자의 손을 찾습니다. 그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돈 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자의 양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직 젖은 수건 하나와 영딸의 손을 꽉 잡은 온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이 여편네가 돈을 챙겨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 나를 버리고 실버타운으로 간 게 아니었어? 영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순자의 눈을 바라봅니다. 평소 같으면 돈 어디 갔어? 라고 소리쳤을 그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옵니다. 자신의 목숨값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길 줄 알았던 아내가 그 거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이 영달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릅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진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남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순자는 영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듯 쉿하고 검지를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영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살았으면 됐어. 돈 그거 없어도 그만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리조트 직원이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순자의 낡은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마담, 가방 찾았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어요. 직원이 헐떡거리며 가방을 내밀지만 놀랍게도 영달과 순자 두 사람 모두 가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3억 원이 무사히 돌아왔는데도 말이죠.
두 노인은 그저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보다 지금 맞잡은 이 쭈글쭈글한 손의 온기가 훨씬 더 비싸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도 돌아온 돈 가방도 두 사람의 깊어진 눈빛 사이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어두운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올 때와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좁은 이코노미 좌석이지만 그곳에 앉은 두 사람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영달과 순자는 휠체어 서비스를 마다하고 서로의 팔을 단단히 부축하며 탑승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영달을 순자가 받쳐주고 그런 순자의 어깨를 영달이 감싸주는 모습은 더 이상 쇼윈도 부부의 연기가 아니었죠. 두 사람의 무릎 위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억 원이 든 가방이 얌전히 놓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달이 아닌 순자의 무릎 위에 말이죠. 하지만 영달은 이제 그 가방을 곁눈질로 훔쳐보지 않습니다. 기내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트레이를 내려놓자 영달이 주섬주섬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순자의 밥뚜껑을 먼저 열어주고 물수건을 뜯어 순자의 손을 닦아줍니다. 50년 동안 밥 줘, 물 떠와만 외치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의 밥상을 챙기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순자는 잠시 멍하니 영달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숟가락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기 반찬을 집어 영달의 밥 위에 툭 올려줍니다. 당신이나 많이 먹어요. 아까 식은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렸으면서 임자가 더 많이 먹어. 가방 지키느라 고생했잖아. 투박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올 때는 서로에게 담요 한 장 덮어주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입에 들어가는 밥알을 세어주며 챙기고 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그대로지만 그 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뀐 탓이겠지요. 식사가 끝나고 기내의 조명이 어두워지자 영달은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까만 밤하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웅얼거리듯 말을 꺼냅니다. 저기, 도착하면 말이야. 그 돈반 딱 잘라서 당신 통장에 넣어줄게. 아니, 다 당신이 관리해. 해, 서쪽에서 뜨겠네. 웬일이래? 나 도망가면 어쩌려고. 도망은 무슨. 그리고 당신 사고 싶다던 그 안마의자도 사고 친구들한테 밥도 좀 사고 그래.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영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남자가 생애 처음으로 건네는 사과이자 고백입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무릎 위에 가방을 엽니다.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순자의 손이 돈 봉투 옆에 있는 또 다른 봉투, 바로 이혼 소송 서류가 든 누런 봉투를 집어듭니다. 영달의 시선이 순간 그 봉투에 꽂힙니다. 마른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결국 도장을 찍자고 하는 건가? 영달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죽다 살아난 마당에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영달의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바라봅니다. 지난 50년의 서름이 이 종이 몇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법원에 내면 남남이 되고 1억 5천만 원을 챙겨 화려한 싱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봉투를 찢지도 영딸에게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반으로 뚝 접습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찔러 넣고 지퍼를 채워버립니다. 도착해서 해물찜이나 먹으러 가요. 당신 좋아하는 거 사줄 테니까. 순자의 말에 영딸이 감았던 눈을 번쩍 뜹니다. 안도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영딸은 순자를 쳐다봅니다. 순자는 쑥스러운 듯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영딸은 슬그머니 순자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딸의 손바닥을 뒤집어 깍지를 낍니다. 두 사람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피었지만 그 맞잡은 온기만큼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보다 뜨겁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는 동안 두 노인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잠이 듭니다. 3억 원은 가방 속에 그대로 있고 이혼 서류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압니다. 돈도 서류도 두 사람의 50년 세월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는 것을요. 비행기의 작은 창문으로 인천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길고 길었던 그리고 뜨거웠던 노부부의 아주 특별한 이별 여행이 비로소 진짜 신혼여행이 되어 막을 내립니다.